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2학년 학생들 지금 시험 보고 있을 텐데 모든 학생들 전부 다 시험 잘 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학부 교수님들 전부 다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또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부하들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 10주차 녹음을 영상을 전부 다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관계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 10주차 벌써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잘못된 그 수업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녹음을 또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 1학년 후배들 들어올 것이고 또 그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인데 실습 과목에 대해서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후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후배들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들 그런 것들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하 다루듯이 그렇게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부하들을 후배들을 괴롭힌다거나 후배들을 부려먹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 여러분들 후배들도 오고 또 여러분들도 온다 그러니까 요새 그 노래처럼 살짝 설렜어 나 헛구역질 하지 마시고 자 리더십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10주차 수업을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자 리더십 10주차에는 리더가 가져야 될 요소들 개인적인 어떤 요소들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더의 성격 그리고 선출되는 방식, 그리고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리더 선정의 개입 정도. 이것은 내 부하들이, 팔로워들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내 위의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대장이라면 중대장이 얼만큼 나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리더의 성격 부분입니다. 자, 리더의 성격은 성향이다.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부하인 병사가 탈영을 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탈영을 해서 이제 여러분은 중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대장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꾸짖기에 앞서서 나한테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자 그렇다면 그 병사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보고 자 뭐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보고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그 병사가 탈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빌미라든지 어떤 여지를 주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고 헌병대에 보고를 해서 탈영한 사실을 알리고 자 앞으로는 이렇게 탈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방을 하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나한테 지시를 내리겠죠. 하지만 반대로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성향을 가진 지휘관이 중대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그 중대장한테 보고하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혼나는 게 자명한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더 시간이 지체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병사가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나한테 더 큰 불이익이나 나한테 더 큰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성향을 가진 중대장이 있더라도 우선은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군대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보고를 먼저 해야 되고, 무조건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중대장한테 알리는 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사례 연구라고 했으니까 이 교수님이 겪었던 일을 또 얘기를 해주면, 교수님은 어떤 행정병과를 좀 나오다 보니까, 인사 업무를 하는 행정병과를 나오다 보니까 교수님 위에는 참모라고 하는 그 소령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중2 때, 대위 때는 이 소령분이 너무 무서운 분이 있으셨을 때는 말하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교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떤 뭐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고통이었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또 얼마나 혼이 날까, 이런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보고가 늦어서 더 크게 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로서의 요소 중에 하나인 이성적이고 차분한 성향을 가지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부하들도, 또 여러분들 밑에 하사나 뭐 중사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고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거를 뜨거운 가슴과 또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지시를 내려주는 그런 성향의 리더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이 소대장이 되었을 때 내가 소대장으로 어떻게 뽑혔느냐, 그런 방식이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상사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방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하들에게 큰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부하들이 여러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따라오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모르는 부하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소대장이 됐다면 정말 속마음으로 이럴 것입니다. 쟤 뭐지? 쟤 언제 왔어? 이런 그 얘기들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대장이 돼서 자대 배치를 받고 소대장이 돼서 갔을 때 상사가 너 소대장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하들에게 나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팔로우들에게 나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이 선출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큰 하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발된 방식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죠. 권력은 팔로워로부터 나온다. 만약에 동기가 있습니다. 소대장 동기, 같은 부대에 들어갔던 소대장 동기가 A라는 소대장이 있고 또 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 중에 상사가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출을 하고, 또 밑에 있는 내 부하들도 내가 지휘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서 내가 만약에 선출이 됐다면 나는 조금 더 빨리 소대장으로서 적응을 할 것이고, 또 내 부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내 부하들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사가 네가 소대장 해 라고 하는 것보다 소대장도 나를 선출하고 부하들도 나를 선출을 해서 내가 소대장이 된다면 내 부하들을 내 중대장한테 좀 더 빨리 인정을 받을 것이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또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출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하나의 요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경험과 경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부대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1월 달엔 뭘 하고, 2월 달엔 뭘 하고, 3월 달엔 뭘 하고, 4월 달엔 뭘 하고, 5월 달엔 뭘 하고, 이렇게 동일한 업무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원 관리를 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변수들이 있겠지만 보통 부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1년 단위로 비슷하고 똑같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험이나 경력에서 1월 달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알고 있다면 내 부하들을 조금 더 빠르고 또 내 부하들에게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제일 최상의 방식으로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부하들도 여러분들을 따르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따르게 되죠. 왜 그러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잔디를 깎는 업무를 시켜야 됩니다. 풀을 깎는 업무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 했을 때는 뭣도 모르고 모든 병력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잔디를 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하들은 힘들어 하겠고 또 잔디 깎는 그런 요령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부하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겠죠. 하지만 한번 그 업무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잔디를 깎는 업무를 시킬 때는 몇 명의 인원들이 필요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잔디를 깎아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하들은 여러분들을 우리 소대장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지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내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그 조직 안에서 오래 일하면서 승진한 리더는 내부 사정이 밝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한 경력이나 경험 면에서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하들이 더 잘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선출 방식에서도 얘기했지만 팔로워들로부터 선발이 된 리더라면 팔로워들로부터 선출이 된 리더라면 팔로워들이 인정받는 리더이기 때문에 나를 이 소대장을 더 많이 믿고 따르고 또 쉽게 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것이나 내가 리더로서 내 부하들에게 시키는 것이나 또 나는 또 경험이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내 부하들에게 힘들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현명하게 부하들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이 또 그 경험이나 또 경력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리더의 경험, 경력이 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군인들이 하는 하나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작년 거 달력을 버리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 달력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업무를 했는지를 다 써놓습니다. 작년 달력에. 그러면 이 달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1월 달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2월 달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3월 달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겠죠.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내 부하들에게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떤 오랜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 선정의 개입 정도입니다. 이건 리더 선출 방식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팔로워들이
대량으로 참여를 해서 팔로워들 전체 팔로워들이 다 참여를 해서 리더를 뽑았다면 그 리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를 할 것이고 팔로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를 뽑아줬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기대가 크다. 내가 너를 뽑아줬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런 요구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다 보면 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교수님의 사례를 또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그 선발됐다기보다는 전임자가 그 부대에 있는 기간을 마치고 떠나면 이제 교수님이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나는 내 부하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나는 내 부하들에게 선출된 것이 아닌데도 내 부하들은 리더인 내가 무엇인가를 시키면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자대 배치 받고 부대에 가면 아마 그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먹는 거를 사달라. 물론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교수님 밥 사주십시오, 교수님 뭐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먹는 거에 대한 것들. 두 번째가 휴가 부분입니다. 휴가. 소회장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제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휴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요구 조건이나 나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정말 현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뭔가를 부하들이 요구를 하면 이걸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죠. 경력이랑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치킨을 사주고, 처음에는 좀 더 비싼 피자를 사주고, 그 다음에는 너무 질렸다, 삼겹살을 사달라. 그럼 삼겹살을 사줍니다. 그러면 삼겹살 한번 먹었으니까 요 앞에 뷔페집이 생겼으니 뷔페를 사달라. 그러면 또 그 뷔페를 다 먹고 나면 제일 비싼 소고기를 사달라. 뭘 사달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수님 받는 월급의 한 3분의 1을 내 부하들 이렇게 먹는 거 사주는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현명하게 어떤 부하들 중에 어떤 기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하들의 어떤 요구 조건을 한 번씩 들어주는 그런 현명한 군 생활을 해야 된다, 지휘관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미리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를 돈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보상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갈수록 그 보상의 정도와 그 씀씀이가 커지게 됩니다. 절대로 이런 돈으로 또 어떤 이런 물질적인 걸로 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말을 해 주겠습니다.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자대 배치 가서 여러분들 부하들을 지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사의 지원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상사의 지원이 많으면 나에게 의존을 하고, 지원이 적으면 상사에게 의존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또 한번 또 교수님의 또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교수님 부하가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교수님 위에는 참모라는 그 소령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물론 다 그런 분이 아니었지만, 어떤 분은 내가 보고를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거 뭐 맞아? 하고 믿질 않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야, 이거 똑바로 했어?
이거 잘못했는데 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나에게 어떤 권력을 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갔을 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소대장 너는 가봐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내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부하들이 나한테 원하는 두 가지, 먹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한테 요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이런 업무를 할 테니까 소대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중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 위의 사람, 소령인 참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교수님도 그랬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윗사람은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어떤 권력, 권한을 주지 않고 내 부하들은 나에게 어떤 요구 조건도 하지 않지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 교수님도 그랬습니다. 교수님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다 보니까 내 부하들에게 무엇인가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자부심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요소로서 상사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나에게 권력을 주는 것, 나를 믿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분들을 교수님이 한 6분의 상사를 모셨는데 한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그럴 때마다 교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부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지만 내 부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교수님 상사에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상사들의 특징이 내 부하들, 병사들의 어떤 얘기는 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또 더 힘들어 했고 그런 부분을 교수님은 또 많이 또 채워주고 또 들어주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요소가 되고 또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따뜻한 그런 리더십을 또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2학기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군에 가기 전까지도 교수님이 많은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몇 주 남지 않은 그런 수업 기간에는 교수님의 어떤 그 경험, 또 다른 교수님들의 어떤 경험, 그리고 군의 어떤 특성에 따른 그런 경험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례 부분에 대한 연구, 또 사례 부분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질문을 받을 수는 없지만 과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경험을 위주로 한 그런 조언을 또 수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필기시험 끝났습니다. 이 필기시험 합격하면 여러분들 빨리 체력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체력 준비하면서 또 면접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내가 부사관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항상 명심하고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고 존중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교수님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나를 사랑하고 또 부하를 사랑하는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더십 10주차 교육 받느라고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리더의 요소에 대한 리더십 10주차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